안녕하세요. 귀사람 심상돈입니다. 귀를 사랑하는 남자, 귀한 사람을 사랑하는 남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로 재직 중인 안종호 교수님께서 청각과 난청, 보청기에 대한 많은 지식을 주실 예정입니다. 특히 안종호 교수님께서는 이어드림이라는 유튜브 채널로서 많은 구독자를 가지고 계시고요. 특히 청각과 난청, 보청기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구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난청과 청각, 보청기에 대한 많은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들려 예정이니까 많은 구독을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안종호 교수님께서 아주 특별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울산의대 서울 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안종호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가 복용하거나 주사받는 다양한 약물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이독성 난청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이독성 난청의 정의는 청력 또는 전정 시스템에 대한 특정 약물 또는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를 의미합니다. 환자는 이와 같은 약물에 의해 일시적, 영구적인 청력을 잃을 수도 있고 이 밖에 이명, 균형 소실, 어지럼 및 여러 다른 증상으로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독성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약물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독성을 일으킨다고 잘 알려진 약물들입니다. 우선 고리이뇨제, 아스피린으로 잘 알려진 살리실사는 과다한 양을 복용할 때 일시적인 난청과 어지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미노글라이코시드, 시스플라틴 계열의 항암제, 퀴닌 계열의 약물들, 그리고 일부 귀에 점적하여 사용하는 국소소독제 등은 역시 과다한 양을 복용하거나 도포되었을 때 영구적인 난청이나 어지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리이뇨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리이뇨제는 신장의 주로 헬레고리에 작용해서 만성신기능장애, 신부전, 고혈압, 간경화 등의 치료에 사용되며 대표적인 약물로 프루세마이드, 부메타나이드, 토르세마이드 등이 있습니다. 고리이뇨제에 의한 이독성은 사용자의 6 내지 7%에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성인에서는 일시적인 난청이 발생하여 대부분 이전 청력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높지만 신생아에서는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고리이뇨제에 의한 이독성은 약물의 용량, 주입 속도, 신부전 과거력, 그리고 다른 이독성 약물과 동시 투여 등으로 인해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고리이뇨제의 이독성 기전으로는 소듐 클로라이드 이온 채널의 차단으로 달팽이관 혈관 선조의 부종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혈관 선조의 손상과 세포들의 고사로 와운의 전이 전하를 포함한 달팽이관의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고리이뇨제 복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이독성의 임상 양상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복용 직후 난청이 발생할 수 있으나 대부분이 회복되고 난청과 동반되어 일시적인 이명과 균형 소실 역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히 신부전 환자에서 고용량의 고리이뇨제 복용은 영구적인 난청으로 진행할 수도 있으니까 이러한 이뇨제를 투약할 때는 중간중간 청력검사 등을 시행해서 난청을 미리 예방해야 합니다. 이러한 고리이뇨제의 이독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용량의 약물을 사용해야 하고 약물을 투약할 때 천천히 주입해야 합니다. 특히 이독성을 일으킨다고 알려진 다른 약물과 같이 투약하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약물은 아스피린으로 잘 알려져 있는 살리실산입니다. 살리실산은 주로 해열, 진통 효과를 위해 사용하는 약물로 아스피린은 치료 용량으로도 일시적인 이명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일시적인 이명이 발생한 환자에서 고용량의 약물 사용 시 난청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경우 이독성은 가역적이며 유모세포의 손상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만 뇌척 수액 내 아스피린 농도가 상승할수록 난청의 정도가 심해지며 이는 전농으로 이어질 위험도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살리실산이 이명을 일으키는 기전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살리실산은 과도한 글루탐산이 분비되도록 하고 유모세포의 기능에 관여하는 사이클릭 AMP의 생산 역시 방해합니다. 이로 인해 달팽이관의 혈류량 감소,
유모세포의 기능 저하 및 손상을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유모세포의 손상은 난청, 이명과 같은 비정상적인 증상을 일으킵니다. 다음으로는 항생제로 많이 사용하는 아미노글라이코시드입니다. 아미노글라이코시드는 호기성, 그런 음성 세균들의 효과적인 항생제로 많이 사용했던 약물인데 이 독성과 다른 우수한 항생제들 때문에 현재는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로 와우 독성을 가지고 있는 약물로는 네오마이신, 가나마이신, 아미카신 등이 알려져 있고 전정 독성을 가지고 있는 약물로는 메니에르 병의 치료에 사용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젠타마이신, 스트랩토마이신 등이 있습니다. 아미노글라이코시드가 이 독성을 일으키는 기전을 보면 달팽이관 유모세포의 세포 고사를 유발하는데 유모세포 내에서 활성산소적을 생산하고 다양한 캐스페이즈와 뉴클레이즈를 활성화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영구적인 청각 및 전정기관의 유모세포 소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미노글라이코시드의 이 독성을 설명하는 모식도입니다. 아미노글라이코시드는 혈관 선조를 통해 와우의 내림프 영역으로 진입하여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기전에 의해 유모세포를 파괴합니다. 아미노글라이코시드에 의한 이 독성을 악화시키는 요인들로는 다른 이독성 약물들과 마찬가지로 대용량을 오래 사용할수록 이독성의 위험률이 증가합니다. 특히 고령의 환자들에서 이독성을 일으키는데 신기능이 안 좋거나 워낙 청력이 안 좋거나 이독성의 가족력 혹은 다른 이독성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 특히 심한 난청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아미노글라이코시드 이독성과 관련되어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RNA 변이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미노글라이코시드 이독성의 임상 양상은 초기에 달팽이관의 급성 손상으로 인한 이명부터 시작하는데 이는 초기에 발생하면 주로 고음역의 난청을 동반합니다. 그럼에도 아미노글라이코시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저음역 난청으로 진행하여 결과적으로 전 음역대의 난청이 발생합니다. 안타깝게도 아미노글라이코시드로 인한 난청은 대부분 영구적으로 회복이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아미노글라이코시드 중 젠타마이신과 스트랩토마이신은 전정 독성이 더 강하다고 말씀드렸었죠. 전정기관의 손상은 전반적인 균형 소실과 특히 움직일 때 시선을 고정시키지 못하는 장애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전반적인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시각, 체성 감각, 그리고 전정 감각이 필요합니다. 아미노글라이코시드에 의해서 전정기관이 손상될 경우 특히 어둡고 균일하지 않은 바닥에서 불균형이 심해집니다. 이러한 어지럼은 어질어질하다고 표현되며 빙글빙글 도는 느낌의 회전성 어지럼은 드물게 발생합니다. 시선이 고정되지 않기 때문에 특히 걷거나 운전할 때 눈으로 보는 사물 전체가 흔들려 보이는 동요시가 발생할 수 있고 시선 고정이 안 되기 때문에 운전하면서 고개를 돌릴 때 순간적인 시각장애를 일으키거나 지나가면서 인사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시각장애나 동요시 등의 안지는 아미노글라이코시드 이독성 초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미노글라이코시드 이독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약이 있다면 안 쓰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렇지만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약물 투여 시 혈중 약물 농도와 신기능을 측정하고 또한 약물 투여 전과 후 청력을 측정해야 합니다. 아미노글라이코시드 이독성의 위험도가 높은 환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대체할 항생제를 우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로 하여금 약물 치료를 마친 뒤에도 최소 6개월은 시끄러운 환경의 노출을 삼가하도록 교육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항암제입니다.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암세포를 파괴하는 항암제들 중 특히 알킬로화 항암제는 암세포 주기와 무관하게 DNA 나선 구조를 파괴하고 이에 복제를 막는 역할로 항암 치료제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알킬로화 항암제인 시스플라틴과 카보플라틴은 백금계 화학약품으로 부인암, 폐암, 중추신경계암, 두경부암 및 고환암 등 다양한 암의 치료에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시스플라틴은 혈장 내 단백질에 비가역적으로 부착하여 치료 6개월 이후에도 검출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스플라틴이 이독성을 일으키는 기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스플라틴은 주로 프리 레디컬의 생산과 세포 고사에 의해 이독성을 일으키며 미토콘드리아의 캐스페이지에 의해 외유머 세포의 고사가 진행되어 영구적인 난청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시스플라틴 이독성의 위험 인자로는
고용량을 투약하거나 치료 횟수가 증가하는 경우, 약물 치료와 동시 혹은 이후에 두경부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고령의 환자 혹은 탈수 상태에서 투약하는 경우, 잘 알려진 다른 이독성 약물과 병용 투약하는 경우, 그리고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을 때 더욱 심하게 난청을 일으킵니다. 시스플라틴 이독성 약물 투여 과정에서 이명과 양쪽 귀의 감각신경성 난청이 서서히 진행하여 영구적 난청이 됩니다. 이러한 시스플라틴 이독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난청 발생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약물 치료 시 정기적인 청력 검사가 중요하고, 시스플라틴 치료 후 최소 6개월 이상 시끄러운 환경에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의 약제들은 시스플라틴 이독성 예방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비타민 E, 비타민 D 등을 복용하거나 시스플라틴 치료 과정에서 철켈레이트 치료를 하거나 NAC라고 불리는 아세틸시스테인 투약으로 항산화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시스플라틴 계열의 캐스페이지 등의 활성을 억제하는 약물 혹은 유전자 치료 역시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시스플라틴 이독성을 예방하기 위한 약물이 다양하게 소개된다는 것은 그만큼 시스플라틴의 항암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효과적인 이독성 예방 물질의 개발로 시스플라틴 사용의 제약이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퀴닌계 약물입니다. 퀴닌계 약물은 항말라리아 약물로 개발되었는데 난청, 심한 청각 소실을 일으키는 것이 밝혀지면서 현재는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웨이도염을 치료하기 위해서나 귀 수술을 할 때 이 점이액과 수술 부위 소독제를 많이 사용하죠. 현재는 널리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웨이도염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네오마이신, 폴리믹신 B 등이 정원창을 통해 달팽이관의 손상과 이 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도염으로 이 점이액을 처방하거나 받을 때는 고막에 천공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수술 부위를 소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에탄올, 베타딘, 클로로엑시딘 역시 난청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막에 천공이 있는 만성중이염 등의 수술을 할 때에는 수술 부위의 소독에 앞서서 웨이도를 솜 등으로 막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과 그 기전을 설명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독성의 일반적인 증상, 진단, 그리고 예방과 치료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같은 용량의 약물을 투약하더라도 이 독성이 생기기 쉬운 환자는 신장 기능이 나쁜 환자, 65세 이상의 고령 환자, 이 독성을 가진다고 알려진 다른 약물과 동시 투약한 경우, 유전적으로 이러한 이독성 약물에 취약하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 그리고 이독성 약물을 고용량으로 장기간 투약한 경우 특히 더 약물에 의한 난청이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물에 의한 이독성이 발생하는 경우 환자의 상태, 이독성 약물 용량에 따라 작은 크기의 이명부터 심각한 정도의 난청에 이를 정도로 다양한 증상을 보입니다. 때로는 한쪽 혹은 양쪽 귀의 난청을 보일 수도 있으며 지속적인 혹은 변동성의 이명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주로 고음의 이명이 초기 증상으로 나타나고 여기에 더해서 감각신경성 난청과 어지럼, 신체 불균형 등이 발생합니다. 이독성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환자의 증상이 가장 중요하겠죠. 또한 이독성의 진단을 위해 환자의 약물 복용력, 증상, 청력 검사 등을 통해 진행합니다. 현재까지는 특정 약물에 의한 직접적인 이독성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독성 약물의 복용력이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청력 검사로는 수능 청력 검사, 이음향 방사 검사, 전기 와우도 검사, 비디오 안진 검사, 청성 뇌관 유발 반응 검사 등이 있습니다. 이독성을 치료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독성을 조기 진단하고 약물 복용력 조사를 통한 관련 약물의 사용 중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심한 난청으로 진행한 경우 보청기 사용을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이명 재활 치료를 시행합니다. 전정기관의 손상이 발생한 경우 전정 재활 훈련 등을 통한 불균형의 치료 및 생활습관 교정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어두운 데 걷지 말기, 불필요한 머리 회전 삼가기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독성 약물 사용 이후에도 정기적인 청력 검사를 시행해서 필요한 경우 치료를 하고 이독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질환, 예를 들어 당뇨, 심부전, 고혈압 등이 있는 경우
치료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독성 약물들의 병용 투약 혹은 소음 환경 하에서 이독성 약물을 투약할 경우 더욱 심각한 이독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뇨제를 투약받는 만성 신부전 환자에서 아미노글라이코시드 혹은 시스플라틴을 투약받거나 소음 노출 환경에 있는 환자가 아미노글라이코시드나 시스플라틴 등을 투약받을 때 더욱 심한 이독성으로 난청이 진행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태아와 신생아의 경우에도 이독성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아미노글라이코시드 항생제들 중 스트랩토마이신은 태반을 통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뇨제들 중 프루세마이드와 에토졸린 역시 태반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숙아의 경우 이독성 약물에 더욱 취약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감각신경성 난청이 유발될 위험성이 증가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독성이 발생하기 전에 이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능 청력 검사와 이음형 방사 검사가 있습니다. 수능 청력 검사는 약물 투여 전 그리고 투여 후 주기적으로 청력 검사를 진행하며 2개 이상의 주파수에서 20dB 이상 변화가 있거나 평균 청력이 15dB 이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이독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독성 발생 초기에 주로 고음역대의 유모세포가 손상되므로 이독성을 조기에 진단하기 위해서는 8kHz 이상의 고주파 청력 검사가 유용할 수 있습니다. 외유모세포의 반응을 측정하는 이음형 방사 검사 역시 이 독성의 모니터링에 도움이 됩니다. 이 독성의 정도 측정을 위한 다양한 도구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도구들마다 각각의 장단점과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의 강의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독성 약물을 사용할 때 기저질환 유무, 가족력 등을 확인하여 위험도를 평가해야 합니다. 2가지 이상의 이독성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독성 약물 사용 전후로 청력 검사를 통해 귀 상태를 모니터링해야 되고 약물을 사용하는 도중 난청 혹은 이명이 발생한 경우 대체약을 선택하거나 치료를 중단해야 합니다. 아미노글라이코시드나 시스플라틴 같이 치료 후에도 세포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약물의 경우 약물 사용 후 최소 6개월은 큰 소음의 노출 등을 피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